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중국어 시험 보고 와서 학원기사 준비한다고 이제 부랴부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들면서 증명을 같이 해보고 별쇼를 다 했는데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냥 N차 반응식이잖아요. 이거 N차 반응식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일단은 얘네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CSTR 있죠. 믹스드하고 이제 PF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그러니까 얘네하고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어떤 게 그러면 최적의 반응기 설계냐, CSTR을 쓰는 게 좋으냐 PFR을 좋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입니다. CSTR이 좋냐 PFR이 좋냐 목적이거든요. 얘가. 그럼 뭘 비교하냐? 먼저 비교할 게 요거 공간시간, 그리고 공간시간과 비례하는 거 뭐? 부피. 이거 5장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CA0, FA0, V는 타우랑 똑같다는 식은 5장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초기 농도와 임량, 몰수가 같다면은 V와 타우는 비례하죠. 그쵸? 즉 타우가 커질수록 반응기 부피도 더 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반응기의 부피가 클수록 이득일까요? 작을수록 이득일까요? 상식적으로 반응기의 부피가 클수록 이득일까요? 작을수록 이득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쉬운 문제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의 그걸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기가 클수록 이득일까? 작을수록 이득일까? 네, 이제 졸음방지위원회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졸지 않게 계속 질문을 유도해야겠어. 안 되겠어. 4장, 5장 할 때 보니까 조는 사람, 4장이 난다. 자, 정답은 작을수록입니다. 대량 생산. 물론 대량 생산이 목적은 맞아요. 근데 똑같은 양을 만약에 생산한다고 쳐요. 똑같은 양을 생산한다 칠 때 반응기를 크게 만들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즉 똑같은 양을 생산되는 A 반응기와 B 반응기가 있다면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왜? 돈이 적게 드니까. 여러분, 공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거, 돈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돈. 공대는 뭐예요? 돈이에요. 즉 설비를 할 때 돈이 적게 드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네, 결론은 돈입니다. 머니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을 생산할 때 반응기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만큼 머니가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공대는 속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돈 계산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응기도 결국 작을수록 이득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 반응기는 작을수록 좋다. 왜? 설치비가 적게 드니까. 핵심입니다. 이거 알면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번 장에서 하는 거. 반응기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예요. 근데 반응기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는 어떤 거냐? 이제 배치 리액터, 이제 CSTR하고 PFR하고 선택해야 될 때 둘 중에서 똑같은 생산량을 선택한다면 어느 게 좋냐가 지금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N차 반응은 요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피가 변하는 애죠. 부피가 변할 때 믹스드 리액터의 일반식이거든요.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굳이 따로 언급은 안 드릴게요. 부피가 변할 때 믹스드 리액터 이제 일반식인데, 그래서 얘는 일단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부피가 변할 때 믹스드의 일반식이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믹스드의 일반식과 CSTR의 일반식과,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플러그 플로우거든요. PFR의 일반식이에요.
즉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믹스드와 이제 CSTR과 PFR. 근데 제가 아까 얘네 뭐라 그랬죠? 부피랑 비례하다 그랬죠? 얘네 결국 똑같잖아요. 농도 똑같죠? 초기 임량 똑같고 농도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 얘네는 싹 다 약분이 되거든요. 즉 얘가 결국 뭐랑 같냐면은 믹스드 리액터, 그러니까 CSTR의 부피비와 CSTR의 부피와 PFR의 부피의 비랑 같아요. 얘네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동일한 컨버전을 얻는다. 여기 두 개의 XA가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 맞춰봅시다.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뭘까요? 컨버전 동일해요.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 두구두구 뭘까요?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뭘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정된 컨버전이 고정되어 있을 때 컨버전은 우리가 얻고 싶은 컨버전은 동일해요. 믹스드랑 이제 CSTR과 PFR이 동일하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변할 수 있는 변수,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뭘까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생각보다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게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XA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컨버전이 똑같다고요. 플러그나 이제 CSTR이나 얻을 수 있는 변수는 똑같다고 할 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거. EA요? EA가 뭐지? 활성화 에너지 얘기하는 건가? 근데 활성화 에너지는 근데 이 식이 없잖아요. 답은 요거예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반응의 차수예요. N.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이 부피비가 달라지겠죠. 엡실론은 고정돼 있죠.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니까 둘이. 근데 이제 얘네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거는 차수죠. 얘네 차수죠. 즉, 이 반응이 1차냐, 2차냐, 3차냐, 또는 0.5차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CSTR과 PFR의 부피비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 n이 1이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고 n이 1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 적분은 굳이 증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좀 그렇고 여기는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뭘 이해하면 되냐? 이 식을 외우란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식을 외우란 소리 아니에요. 제 경험상 이 식은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식이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n에 따라서. 자, 일단 x축을 봅시다. 1-xa죠. 즉 컨버전에 관련된 항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xa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다들?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비예요. 이 텀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얘네 똑같고 얘네 똑같으면은 VBM 보고 VP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기울기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똑같은 컨버전을 내기 위해서 PFR보다 MFR 아니다. 왜 이래? PFR보다 CSTR의 부피가 더 크단 얘기예요. 그니까 이제 여기가 1-XA잖아요. 그쵸? 즉 컨버전이 1이 될수록 요 그래프는 왼쪽이란 얘기고 이제
컨버전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여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컨버전 0이거든요? 그쵸? 컨버전 반대로 봐야 되죠? 일로 갈수록 이제 반응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0.1이라는 얘기는 컨버전이 0.9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반응을 90%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0% 반응이 돼요. 그러면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90%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전 90%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아까 그 식을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n에 따라서. 넣으면은 자, 일단은 요거 이제 n에 따라서거든요, 얘가. 자, n이 2일 때 그래프가 요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엡실론이 0일 때, n이 2일 때 그래프가 요거고, 얘가 이제 n이 1일 때거든요. 어때요? 보여요, 혹시? 그러니까 1-xa가, 잠시만, 요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xa가 컨버전이잖아요. 즉 1-xa로 나타냈다는 거는 1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진짜 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오히려 컨버전이 0인 지점이고, 1-xa로 표현했으니까 오른쪽이 오히려 컨버전이 0인 지점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컨버전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1-xa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컨버전 0인 지점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오른쪽이 컨버전 0이에요. 오른쪽이 컨버전 0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컨버전이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1이 된 게 컨버전 90% 지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0, 그리고 여기가 컨버전 90%, 여기가 이제 컨버전 99% 지점.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컨버전은. 근데 이렇게 본 이유가 차수에 따라서 아마 좀 나타내기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 모르겠어요. 그냥 얘네 바뀌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아닌가? 왜 굳이 저렇게 나타났지? 뭐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이 1일 때가 있고, n이 이제 1보다 커지면 여기가 2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일 때보다 2일 때가 기울기가 훨씬 커지고, 2일 때보다 3일 때가 기울기가 훨씬 커지죠. 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이 3일 때도 생략되어서 그렇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결국엔. 즉 n이 커질수록, 반응의 차수가 커질수록 동일한 컨버전을 내기 위해서 이제 CSTR의 부피가 PFR 대비 훨씬 커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PFR 대비 CSTR의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차수가 커질수록. 즉 동일 컨버전을 내되 반응기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PFR을 써라가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 좀 드릴까요? 여기서? 아니면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시간을 드릴까요? 왜 PFR이 부피가 적게 드냐, 이거를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시간을 조금 드리고 설명을 할까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일단 잠깐만. 여기 얘기 나오네. 자, 먼저 이제 CSTR과 PFR의 우리 5장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CSTR의 경우는 요 식 있잖아요, 우리. 은 타우죠. 그쵸. 이제 얘네를 이제 나타내는 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건데, 요거 다 앞에 있던 거예요. 이거 뭐지? 챕터 5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식이었고,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식이었는데, 이제 CSTR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입량 출량을 이제 그냥 하잖아요. 왜냐, 얘네는 시간에 대한 변수거든요. 이제 시간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곱해줬어요. 그니까 그냥 얘는 시간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그냥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CSTR 같은 경우는 요 델타 XA와 요 Y축의 마이너스 요거 그냥 곱해준 걸로 나타냈어요. 이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다들. 얘는 왜냐면은 그냥 시간에 따른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CSTR 같은 경우는 곱해줬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적이 되거든요. 이거 5장 다들 공부했으면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사각형 면적이에요. CSTR의 부피는 결국엔 사각형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제 PFR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한 변수였기 때문에 미소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CSTR 같은 경우는 그냥 곱이어서 사각형의 면적이었지만 얘는 적분이에요. PFR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앞에서 했었죠, 다. PFR은 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이기 때문에 PFR의 부피는 이 적분 면적.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헷갈리겠다. 이제 PFR 같은 경우는 요 적분 면적. 요 적분 면적이 반응의 부피가 됩니다. 요 차이 때문에 PFR의 부피가 항상 작거든요. 똑같은 차수일 때. 만약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반응 이제 곡선이 요런 모양이 될 때는 반대로 이제 또 커져요. 그거는 이제 또 반응 차수가 이제 또 이제 n이 이제 양수가 아니거나 이제 그럴 텐데 일반적으로 n이 양수면은 반응 곡선이 이렇게 되고 감소하는 반응이 아니라 증가하는 반응이면은 생성물이 보통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제 CSTR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넓이만큼이 반응기의 부피에 비례하고 PFR 같은 경우는 이 적분 아래 면적 이제 노란색으로 된데 가 되기 때문에 이제 n이 일반적으로 양수이면은 CSTR이 부피가 훨씬 큽니다. 그럼 둘이 같아질 때는 언제일까요? 부피가 같아질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 한번 맞추시는 분 계시나? 그러면은 CSTR과 PFR의 부피가 같아지는 건 몇 차 반응일까요? 둘이 부피가 같아지는 건 몇 차 반응일까요? 둘의 부피가 같아지는 건 네, 0차 정답입니다. 0차일 때 같습니다. 바로 정답이 올라오네. 네, 맞아요. 음수일 때는 오히려 PFR이 부피가 더 커지고 n이 이제 양수일 때는 CSTR의 부피가 이렇게 나타내지 말아야겠다. CSTR의 부피가 이제 더 커지고 n이 0일 때 둘이 같아집니다. 참고로 이거 화공기사 문제 나왔습니다. n이 0일 때 화공기사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n이 0보다 작으면은 이제 반대가 되죠. 참고로 n이 0일 때가 화공기사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시간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3분 정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추가 설명인데 아까 엡실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엡실론에 의해서도 변하는 거 맞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경우는 두 반응이 똑같을 때고 엡실론에 의해서는 사실 엡실론이 달라질 때가 요거거든요. 요거 점선 치는 거. 엡실론이 달라질 때 요 점선 친 요런 그래프인데 얘네도 결국에는 직선 하나로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이제 같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n이 1차일 때, 2차일 때 사실 요 근방에서 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엡실론은. 정말 이제 반응이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n이에요. 얘네는 이제 요 근방에서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엡실론은. 자, 이제 진행할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KCAN, N승, 이제 그냥 단순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2차 반응인데, 이제 두 개예요. CA12로 되어 있는 2차 반응. 이제 2차 반응을 할 거고요. 이제 2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게 M이에요. 사실 이제 반응물이 두 개가 될 때 영향을 주는 건 MAB가 조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자, 일단은 우리 항상 그랬지만, 우리 앞에 배치 리액터 계산할 때도 그랬지만, 얘네 두 개 다 살아있으면 너무 불편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변수를 좀 줄이고 싶어요. 항상 언제나 그렇듯. 그래서 이제 또 CB를 CA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M이란 걸 또 만들고, 배치 리액터랑 똑같이. 그러면은 A에 대한 반응으로만 보이죠. M이 1일 때. 그쵸? M이 1이 아니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요 관계로. 그니까 이제 M으로 묶으면은 여러분들 다 이거 만들 줄 알잖아요. 그죠? 많이 했죠? 이제 앞에서 많이 했을 거고. CA0 뭐 이거 막 이제 컨버전 만들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1-XA 막 이거 M-XA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처럼 이제 M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타나기 귀찮으니까 이제 요렇게 또 만드는 거죠. K12제로를 얘로 바꿔서 또 나타낸다. 단 이때 가정은 CB는 CA랑 거의 비슷하다. M이 1일 때는 솔직히 생각하기 쉬우니까 넘어가고, M이 이제 1이 아닐 때 이제 대충 M은 이제 또 요런 거 기억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냥 진행할게요. 이제 CB가 있는데 CA 거의 10인데 이 CB가 여기서 가정은 거의 B는 반응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B는 거의 반응에 관여하지 않다. 또는 이제 B가 무한히 많다. 보통 이런 가정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라지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A는 조금 들어와서 반응을 하는데 결국 B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상대적인 그런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A는 겁나 와서 소비되고 있는데 B는 너무 많아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C, B 제로도 거의 상수로 볼 수 있죠. 얘도 상수죠. 둘이 묶어서 그냥 상수로 퉁치는 겁니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B를 상수 취급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얘가 만약에 정말 CB0랑 CA랑 이제 같이 없어져서 요렇게 칠 수 있다면 참 간단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B를 상수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B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B가 엄청 많아. A가 들어와서 반응을 해도 얘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B가 너무 많아서 A가 찔끔 반응을 해도 B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CB0를 상수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가정일 때. 그러면은 식이 요런 식이 되거든요. 그쵸?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우리 앞에서 CSTR 배웠던 거 하고 PFR 배웠던 그 공식들 있죠. 그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요 관계로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얘네 결론도 마찬가지로 n이 커질수록 부피비는 CSTR이 더 커집니다. 왜? 앞에서 했던 공식대로라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5장에서 했던 거. 그거대로 해도 커브가 그거대로 해도 결국엔 CSTR이 더 커요. 왜냐면 이 두 개 반응은 모두 n이 1보다 크잖아요. 그쵸? 이거는 2차 반응이고 얘도 2차 반응이니까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요 정도 요거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엔. 자 이번에는 뭐냐 PFR인데 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시리즈 PF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응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럼 이번에는 이제 최적의 반응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멀티 시스템 반응기에 대한 컨버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자 테마가 바뀌었어요. 이제 반응기의 부피를 최적화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컨버전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X 컨버전이 얼마냐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끝나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PFR인데 얘가 PFR 성질 알죠? 그냥 요 위치에 따라서만 변해요. 위치에 따라서만 변해요. 위치에 따라서만 변해요. 그럼 뭐예요? 얘네 하나의 PFR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응이 진행하면서 반응을 하고 또 일로 가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응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응을 하는데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와서 요렇게 가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여러 개 있는 거는 결국 얘네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PFR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기가 PFR이 여러 개 있더라도 싹 다 더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얘네는 결국 요 방향으로는 농도가 똑같죠. 이 방향으로만 변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유지되는 용도가 계속 가면은 이 방향만 따라서 가잖아요. 즉 아무리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 있는 거랑 똑같다예요. PFR의 결론은. 즉 PFR을 이제 시리즈로 늘어놓으면은 이제 1번 반응기 더하기 2번 반응기 더하기 n번 반응기인데 얘네도 똑같은 게 결국에는 얘네들 약간 쟤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 얘네를 식으로 풀어도 위끝 아래끝 똑같잖아요. 다 날라가거든요. 즉 똑같아요. 그냥 한 개 있는 거랑 한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죠? 여러 개 있는 거랑 이 여러 개가 모두 합쳐져 있는 거랑 이 여러 개 있는 거랑 이 여러 개가 하나로 있는 거랑 똑같다. PFR은 여러 개를 이어놓나 하나의 부피로 이제 통으로 만드나 똑같다. 네. 조금 시간 드릴게요. 1분 정도만. 이건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위끝 아래끝 다 날아가거든요. PFR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네는. 시리즈 PFR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얘는 너무 쉬워서 기자분들도 안 나오더라. 그냥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다.
PFR 시리즈로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뭐 별로 어렵진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패러렐이거든요. 얘는 뭐야, 잠깐만, 나 왜 이거 두 번 붙였지? 잠깐만, 왜 패러렐 안 넣었어? 원래? 아, 패러렐 안 넣었니? 실수했다. 진짜. 잠시만요. 아, 패러렐 안 넣었구나. 아, 이거 그냥 잠시만요. 패러렐 안 넣었네. 아, 근데 패러렐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패러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기가 들어올 때 시리즈만 두 번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잠깨라고 한 거예요. 저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잠깨라고. 아니 뭐가 여기까지예요. 이거 잠깨라고 큰 그림 그린 거라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없네요. 잠깨세요. 땅땅땅땅땅땅 이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제 PFR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놓게 되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제 PFR 같은 경우는 여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V2, F2 이런 두 개 반응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버전이 여기서도 이제 바뀌겠죠. 뭐 이렇게 두 개 컨버전이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는 패러렐일 때는 이거를 복합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물어봐요. 근데 보통 화공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양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용량 이제 부피에 따라서 몇 리터가 가냐. 근데 이거 사실 간단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양론적인 계산을 한다. 부피에 따라서 이제 몇 리터가 흐르냐. 이런 게 화공기사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 전류가 이제 흐를 때 저항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가냐. 만약에 40리터짜리가 여기 있고 50리터짜리가 여기 있고 만약에 180이 들어온다고 쳐요. 아니 180이란 만약에 A리터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9분의 4는 위로 갈 것이고 9분의 5는 아래로 가겠죠? 화공기사는 보통 이런 걸 물어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솔직히. 그냥 양론적인 문제는 얘의 처리가 가능한 부피만큼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 얘네가 과연 컨버전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딱 조건 하나입니다. V1과 V2가 같으면 되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V1과 V2가 같은 게 아니라 F1분의 V1과 F2분의 V2가 같으면 돼요. 즉 타우가 같을 때 효율이 가장 잘 나옵니다. 학교에서 이제 패러를 배울 때는 요거 하나. 결국 이 두 반응기의 타우가 같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패러렐 때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패러렐도 되게 어렵진 않아요. PFR은. 딱 요게 결론이에요. 요게. 타우가 같아야 된다. 공간 속도가 같아야 된다. 공간 속도란다. 공간 시간이 같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 꼬이지? 공간 시간이 같아야 된다. 타우. 이게 결론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CSTR이거든요. 다음에는 CSTR 시리즈하고 CSTR 패러렐인데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할 건데 이제 쉬기 전에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쉬기 전에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다 끝낼 수 있나? 이게 이제 아까 그거예요. 이제 아까 그 문제. 패러렐이 이제 PFR이 패러렐로 있을 때 문제거든요. 양론적인 문제. PFR 패러렐. 잠깐만, 철자 생각 안 나니? L이 두 개였나? L이었나? 아무튼. 근데 요게 이제 양론적인 문제. 공금속도 분율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 D는 위로 나오는 양, E는 이제 아래로 나오는 양이죠. T는 이제 전체고. 그쵸? 이런 문제가 나와요. PFR 패러렐은. 이제 T분의 D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구해봅시다, 여러분. 구해봅시다.
음. 일단 벌써 한 분 정답이 올라왔고요. 오.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세계 엔딩을 맞으신 건가? 다들 이 세계로 떠나셨어. 네, 정답이 뭐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네, 3번 맞아요. 왜냐면은, 뭐, 공급 분율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얘네 토탈 B가, 얘네 위쪽으로 60리터고 아래쪽으로 80리터니까 대충 이제 140A 정도 된다고 하면은, 위쪽은 60A죠. 네, 딱 끝나요. A 어차피 지워지고, 3분의 7, 아니 7분의 3. 아, 왜 이래. 자꾸 분자분모 거꾸로 읽어. 7분의 3. 잠깐만.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액상 반응, 지성 반응, 혼합의 열대 안성분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혼합 아니고? 아니고? 네, 요런 유형 한 번 더 갈게요. 연습 산화 한 번 더 갈게요. 전하율이 같기 위한이에요, 이번엔. 조건이 붙죠. 전하율이 같기 위한. 자, 전하율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자, 전하율이 같기 위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전하율이 같기 위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하율이 같기 위한 게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은 A쪽의 토탈 볼륨 더한 거랑 똑같죠? 시리즈로 있을 때는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80리터예요. 아래쪽 100리터죠. 즉, 요게 같아야 된다 그랬죠? 전하율이 같으려면 얘네가 같아야 돼요. 80리터, 100리터. 그리고 F1, F2. 같으려면은 F1이 대충 80 정도 되고 F2가 100 정도 되면 같겠죠? 그럼 토탈 입량은 180이죠. 180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고 180대 180대 결국 B 구하는 거니까 180대 100이죠. 즉 180분의 100. 답 4번.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패러렐 이제 시리즈하고 패러렐에 관한 문제고 화공기사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순 계산 문제고 약간 도선의 저항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아까 문제랑 다른 점이 정확하게 뭐냐? 아, 얘도 똑같구나. 똑같은 문제네. 얘 못 봤었네. 전화율 얻기. 얘도 그거구나. 아, 똑같은 문제였네. 같은 전화율 얻기 위해서. 근데 얘 똑같은 문제였네. 근데 모르고 가나 도로 가나 답은 뭐 어차피 구하기 쉬워가지고 얘도 결국에는 뭐 요거 물어보는 거였네. FA, V1, F2, V2.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그래야지 말이 되지, 적어도. 지금 뭐 플러그에 대해서는 그냥 요런 도선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딱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